혹시 교실이나 상담실에서 이 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퍼즐을 푸는 열쇠, 진단평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요. 이게 단순히 아이를 평가하는 걸 넘어서 한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행동, 그 뒤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보는 아이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 사실 거대한 빙산에 딱 보이는 윗부분에 불과할 때가 정말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물밑에 잠겨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몸통이겠죠. 바로 그걸 찾아내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할 키워드가 바로 이 퍼즐이에요. 왜냐하면요, 진단평가라는 게 그냥 얘는 이렇다 하고 증상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흩어져 있는 단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맞춰서 아이라는 전체 그림을 이해해 나가는 정말 흥미로운 과정 그 자체랍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또 복잡한지, 왜 눈에 보이는 몇 조각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이 퍼즐이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여기 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죠. 아이의 어떤 어려움이라는 게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뇌 손상 같은 생물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요인, 심지어는 유전적인 소인까지, 와,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이것들이 막 실타래처럼 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만 보고 얜 이래서 그래 하고 섣불리 단정 짓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퍼즐은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초학문적 평가라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전문가들이 각자 제 생각은 이래요 하고 의견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사, 치료사, 의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님까지 모두가 하나의 드림팀이 되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같은 목표로 향해 머리를 맞대고 아이를 위한 통합된 계획을 짜는 그런 멋진 협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퍼즐을 맞춰볼까요?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아이의 발달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훌륭한 탐정일수록 사건 파일을 꼼꼼히 보잖아요. 과거 기록부터 살피는 거죠. 아이를 이해하는 것도 똑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단서들은 종종 아이의 과거, 바로 그 발달 과정 속에 숨어 있거든요. 아이의 과거를 들여다본다는 건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 중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또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처음 엄마, 아빠 하던 그 모든 발달 과정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거죠. 바로 이런 초기 기록들 속에 지금 아이가 겪는 어려움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퍼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각, 아이의 과거를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각으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즉 환경이라는 조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는 혼자 섬처럼 뚝 떨어져서 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겠죠.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어떤지, 가족 중에 혹시 비슷한 병력이 있는지, 또 형제 자매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아이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아이의 행동에 대한 맥락을 만들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되는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조각입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의 손에 들려있는 조각들이에요. 바로 전문적인 도구와 지식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의 과거와 환경이라는 조각들을 모았잖아요. 근데 이 조각들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해석하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세 번째 조각이 없으면 안 돼요. 전문가의 도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인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탄탄한 지식입니다. 먼저 기술이라는 건 아이의 나이나 상황에 딱 맞는 심리 검사를 고르고 그걸 제대로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말해요. 실전 능력인 거죠. 그리고 지식은 이걸 받쳐주는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이 두 개는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 같아요.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둘이 꼭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DSM-5 같은 진단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보이는 어떤 행동이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인지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 그러는 건지 이걸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눈앞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도 그게 단조인 줄도 모르고 그냥 휙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전문가의 지식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는 현미경과도 같은 거죠. 자, 드디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의 과거, 환경,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까지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퍼즐을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죠. 바로 아이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평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나 교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에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가 착착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이 모든 과정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이 한 문장으로 정말 잘 요약되는 것 같아요. 진단평가는 그냥 똑똑한 전문가 한 명이 혼자서 척척 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협력적인 퍼즐 맞추기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교사로서 또는 치료사로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의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 과연 모든 퍼즐 조각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조각 몇 개만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전문가로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